안녕하세요. 특수교육학을 시험을 받게 가르치는 최한솔입니다. 이 영상과 관련된 문제와 자료는 영상 더보기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수교육학 위주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될지, 다시 말해서 문제 접근법과 관련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유아 특수교육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음은 유아 특수교사 최교사가 통학학교 김교사와 나눈 대화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1번 문제에서는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기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캐스트가 언급했던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 같은 경우 지금 보는 것처럼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세 가지 내용이라고 하면 먼저 로마자 1, 2, 3이라고 시작된 부분이 있죠. 다양한 방식의 표상의 제공,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 다양한 방식의 학습 참여 제공 이렇게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한다고 보면 다양한 방식의 표상의 제공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로마자 2,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는 걸 어떻게 표현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자 3, 다양한 방식의 학습 참여 제공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해당하는 원리를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기억. 난이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아들이 좋아하는 동물 인원을 준비하고 유아들이 직접 골라서 놀이를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표현이 관심과 흥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캐스트가 제시한 보편적 학습의 원리 중에서 다양한 방식의 학습 참여 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를 보니 니은 교수 전략의 장점 두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니은의 내용을 보면 나은이의 개별화 교육 목표는 선생님 모든 일과 과정 중에 포함시켜 지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학생의 학습 목표를 모든 일과 중에서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가 궁극적 기능상의 기준과 관련된 분산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인 삽입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유튜브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삽입 교수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근데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이 구분할 때 필요한 게 카테고리로 접근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초등에 중등에 나왔다 치면 초등과 중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나오는 개념이 금방 얘기했던 분산 시도와 삽입 교수와 정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서 하나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친구들을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분산 시도가 답이 됐을 때 궁극적 기능상의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산 시도와 관련된 집중 시도와 강적 시도를 같이 나타낼 거예요. 실제 기출 문제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분산 시도구나, 이게 삽입 교수단을 먼저 고민하시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것들의 장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특수교육학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책이 김영일 선생님 지적장의 책인데 그 책에는 이 장점이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소연 선생님 유아 특수교육 책에 이 내용이 엄청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어차피 삽입 교수의 한 가지 장점을 물어본다고 하면 일반화 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책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제가 자료에 이런 내용들을 써놨죠. 기존 교육과정을 변화시키지 않고 학생을 소화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기능적 기술을 습득해서 기술의 일반화를 돕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디귿과 리을의 촉구용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디귿이 뭐냐? 디귿, 여기 어흥이라고 말함. 리을,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며 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교사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 원래 호랑이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어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자극, 이게 뭐에 대해서 반응인 호랑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촉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촉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일단 뭐 유어와 그리고 초등에서 간간히 나오는 촉진의 방법과 유형이라는 내용이 있고 아니면 중등에서 많이 언급하는 반응 촉진과 자극 촉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보는 게 제일 좋냐면 양명의 선책에 나오는 이 카테고리를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촉구의 유형 같은 경우 지금 보는 것처럼 반응 촉구와 자극 촉구로 구분되는데 다시 반응 촉구는 시각적 촉구와 언어적 촉구, 몸식 촉구, 모델링 촉구, 신체적 촉구, 혼합적 촉구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디귿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언어적 촉구가 답이 될 거고 이제 리을 같은 게 이제 고민이 되는데 리을 같은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모델링 촉구라고 쓰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왜? 자, 모델링 촉구 같은 경우는 특정한 행동을 못할 때 그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 행동을 따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호랑이 동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해야 된다? 호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델링이 아니라 몸짓을 통해서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몸짓 촉구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을 잘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다음은 유치원 초임 유아특수교사 김교사와 동료 유아특수교사 박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항. 김교사가 바깥놀이에서 터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구나. 이거 다시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치원 초임 유아특수교사 김교사와 동료 유아특수교사 박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과 3번은 이제 유아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요. 우리는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항을 보시면 기획의 목표를 평가할 때 리을을 고려해서 디귿 두 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죠. 개인적으로 유아 문제에서 이 문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 조건을 통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생각해서 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기획의 목표를 평가할 때라고 했으니까 기획 목표를 봐야 되겠네요. 기획. 우연히는 제시된 두 가지의 놀잇감 중 한 가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친구 옆에서 3분 이상 놀 수 있다.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제시된 그리고 한 가지 선택해서 그리고 친구 옆에서 3분 이상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자, 니은을 고려하라 했으니까 니은도 봐야 되겠네. 자, 니은. 1시간 동안의 자연놀이 시간 중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스스로 몇 번 선택했는지 빈도를 기록해서 비율을 측정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관찰 방법 중 행동 중심 관찰 기록의 하위 유형들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빈도와 비율로 측정하는 거는 빈도 관찰 기록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니은 같은 경우 빈도 관찰 기록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디귿을 두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도 봐야 되고 디귿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목표인도 습득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측정 차원이라고 얘기했죠. 쉽게 얘기해서 빈도 관찰 기록에서 얘기했던 빈도 이외에 다른 행동 차원을 이용하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의 차원 같은 경우에는 양명희 선생님 책이나 아니면 이호실 선생님 책에 5가지 또는 7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위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양명희 선생님 책 내용이에요. 자, 양명희 선생님 책 같은 경우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위치, 형태, 강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호실 선생님 책인데 이 책에는 빈도, 비율, 지속시간,
반응 시간, 지연 시간, 형태, 힘, 위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빈도 내용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차원을 봤을 때 빈도 이외에 이 기획을 평가할 수 있는 걸 찾아라는 거예요. 방금 봤듯이 여기 나와 있는 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3분 이상 놀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지속 시간과 지연 시간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지속되는 시간의 길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3분 이상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지연시간 같은 경우는 선행 사건과 반응 행동의 시작 사이에 걸리는 시간 길이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놀잇감에 제시되면 그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연시간도 가는 유아 특수교사, 박교사와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등교사, 지속시간과 지연시간이 정답이 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는 행동 원인을 알기 위해 실시한 실험적 기능평가 결과이다. 다는 박교사가 계획한 놀이 지원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과 3번 문항은 유아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 우리는 2번 문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을 보시면 1. B에서 박교사가 사용한 직접 관찰 방법은 무엇인지 쓰고 2. 지호의 울음 행동 기능은 무엇인지 나의 근거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직접 관찰 방법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관찰 방법, 양명희 선생님 책에서는 총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행동 분포 관찰, 그리고 두 번째가 일화 기록, 세 번째가 ABC 관찰 기록, 네 번째가 ABC 관찰 행동 관찰 건보표, 그리고 다섯 번째가 행동의 기능평가 관찰지인데 늘 수업 때도 얘기한 거지만 먼저 학생이 어떤 행동을 언제 많이 하는지 행동 분포 관찰 또는 산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상교시 실과 시간에서 이러한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안 내용을 일화 관찰 기록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야기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식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분석 용도로 ABC 관찰 기록을 만들 수 있고 이 ABC 관찰 기록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ABC 관찰 행동 건모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행동의 기능평가 관찰지로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관찰 방법이기 때문에 5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알아본 결과 큰 책 읽기 시간에 울음 행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실내 활동 시간이 가장 적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하는 행동 분포 관찰 3전도를 통해서 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행동 분포 관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보다는 2번이 더 문제인데 2번 같은 경우 지호의 울음 행동 기능은 무엇인지 나의 근거를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한번 볼게요. 자, 나를 보면 박교사가 지호 가까이 있는 조건 그리고 유아들이 거리두기 하여 앉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유아들이 거리두기 앉는 조건에서 울음 행동 지속 시간이 훨씬 더 작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위에 있는 9월 14일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생겨요. 자, 최 교사. 큰 책 읽기 시간에는 아마도 유아들이 붙어 앉아있다 보니 신체적 접촉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지호가 좋아하는 박 선생님이 앞에서 책 읽어주시니라 지호와 멀리 떨어지는 것도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2가지 중 어떤 것이 맞는지 가설로 설정해서 검증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검증해 봤는데 가까이 있는 조건과 그리고 거리를 두기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조건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답을 쓴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울음 행동 기능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호의 울음 행동 기능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유아들의 거리두기 하여 앉는 조건에서는 뭐가 안 생긴다? 신체적 접촉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호의 울음 행동 기능을 쓸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신체적 접촉 거부라고 쓰시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리두기 앉는 조건 쓰시면 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 가는 통화학급 김교사와 유아 특수교사 윤교사가
사세 청각장애 유아 민기를 지도하기 위해 나는 대화 일부이고 나는 민기의 청력검사 결과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다른 식으로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1번을 보니 1. 기억의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기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자, 링의 육개원 검사를 할 때는 교사의 입을 가리고 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링의 육개원 검사 같은 경우 1.8m 거리에서 일상적의 대형음을 대략적인 주파수와 강도별로 청력도에 표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가지 음을 가지고 청력도에서 이게 들리냐 안 들리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육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어음 지각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입을 가리고 해야 돼요. 왜 입을 가리고 해야 되냐면 내 입 모양을 보고 유추해서 발음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1번 문항 같은 경우 입 모양을 보고 유추해서 발음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2번 1. 니은의 이유를 FM 보청기 작동 특성에 기초해서 쓰고 2. 교사 입장에서 디귿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니은의 이유를 봐야 되는데 자, 니은 그럴 경우에는 FM 보청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돼 있죠. 기인교사 얘기를 보시면 그런데 민기는 주변 소음이 많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말소리를 훨씬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M 보청기 같은 경우는 FM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음과 상관없이 거리에 상관없이 반향음에 상관없이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켜서 들려주는 특수보청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FM 보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 나오는 특성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꼭 들어갈 표현은 FM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FM 보청기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SNR, 신호대 잡음비잖아요.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교사 입장에서 디귿 한 가지를 찾아라고 하는데 디귿 FM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유의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교사 입장에서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히 이걸 본다고 하면 FM 보청기의 단점을 보셔도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FM 보청기 단점이라고 하면 혼선이 생기고 차폐물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여기 교사의 입장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은 선생님 책을 찾아보시면요. 이 교사 입장에서 유의점이 한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FM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교사가 전원을 꺼서 아동이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유의점은 그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전원을 꺼서 아동의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는 내용 써주시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단순히 FM 보청기의 유의점 또는 단점을 봐야 될지 아니면 이 교사 입장에서 단점을 봐야 될지를 판단해서 된 문제입니다. 다음 3번 문항. 자, 윤 교사가 말한 리을의 근거를 나에서 찾아 1. 오류가 있는 청력검사 유형을 쓰고 2. 그것이 오류인지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 골도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전음성 난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청취역치 검사 우리가 알고 있는 SRT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명료도 검사가 나와 있죠. STT. 그리고 검사 결과 해석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PTA 기도 수능 청취역치 같은 경우는 51데시벨 그리고 SRT 같은 경우는 60, 명료도는 20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살펴보시면요. 틀린 게 하나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 명료도 검사 값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료도 값 같은 경우 어음을 통해서 이때 말하는 어음은 1음절 단어 그리고 문장을 통해서 학생이
잘 들은 어음의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인지도 또는 명확도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 산출 공식을 살펴보시면 전체 검사 어음에서 틀린 검사 어음수를 나누고 곱하기 100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틀린 검사 어음이 아니라 맞은 검사 어음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음 명료도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검사 유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어음 명도 검사 SDT를 쓰시면 되고요. 그것이 옳은 이유 같은 경우 아동이 틀린 검사 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라 말한 단어의 100분율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고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는 통화학급 박교사와 최교사, 유아특수교사, 김교사가 지적장애 유아 은미와 민수의 행동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일부이고 나는 민수의 관찰 기록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1번 문항 같은 경우 실제 유축에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나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뭘 물어봤냐면 기획에 근거해서 은미에게 지도할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를 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예요. 뭐 알다시피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위마어의 기능적 모델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적 모델에서 기획, 은미가 자신에게 억울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거 같은 경우 자기 옹호에 해당하는 거죠.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이익을 이제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을 자기 옹호라고 하는데 지금 1번은 자기 옹호와 관련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 자, 가에 나타난 통학학급 유아들의 행동에 근거해서 1. 니은의 목적 한 가지와 2. 니은에서 사용할 질문 한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가 내용. 3월 23일 은미와 은수가 통학학급에서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은미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자기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인지 친구들도 은미와 놀이를 안 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 반 현지가 자기 장난감을 은미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은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현지 사모를 했었어요. 은미가 많이 속상했겠네요. 은미가 자신에게 억울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어요. 최 선생님, 민수는 어떤가요? 자, 민수가 활동 중에서 갑자기 자리를 일탈해서 친구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민수 옆에 앉으려 안 해요. 민수의 이런 행동은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말씀 듣고 보니 은미와 은수가 속해 있는 통학 유아들 대상으로 또래 지문법부터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래 지명법 같은 경우에는 뭐 지명도 측정법 그리고 사회적 지위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자, 은미와 민수가 다시 말해서 대상들이 또래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또래 지문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의 정답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죠. 이 니은에서 사용할 질문 한 가지 쓰라고 나와 있죠. 자, 또래 지문법. 이 또래 지문법 같은 경우 기출문제에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거리 추적법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추적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을 다 쓰라고 하지만 또래 지문법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명을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할 지문에는 꼭 들어갈 표현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3에서 5명을 찾아라 또는 써라라는 내용을 들어가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했던 자료를 살펴보시면 장난감 놀이를 같이 하고 싶은 친구 3명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답을 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1. 디귿과 나를 활용해서 리을의 구체적 방법을 쓰고 2. 리을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 좀 잘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귿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본다고 하면 디귿 민수의 자리 이탈 행동의 원인이 선생님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얘 왜 자리 이탈하느냐?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나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에 나도 봐야 되고요. 나를 보시면 자, 민수, 자, 관찰 장면, 이야기 나누기 활동, 관찰 행동, 자리 이탈 행동이라고 돼 있죠. 자, 자리 이탈 행동을 하는데 이 분석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 3분마다 1회씩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중재가 있을 텐데, 자, 그 중재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강화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문제 행동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중재가 떠올릴 거예요. 뭐 크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 해지 전략 이런 것도 이제 떠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의 구체적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굳이 영어로 한다고 하면 비유관 강화, NCR,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굳이 영어로 한다고 하면 DRO, 다른 행동 차별 강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지금 디귿과 나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자, 먼저 이게 동기 해지 전략이라고 답을 만약에 생각하고 문제를 냈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자리 이탈의 원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동기 해지 전략과 관련된 또는 변별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NCR이냐 DRO냐는 많이 헷갈려 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NCR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리을 전부 다 NCR과 DRO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또는 개념에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 NCR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쓰냐면요. 선언사건 중재도 나와 있잖아. 교사의 관심이 주 목적일 때 이러한 관심을 미리 설정된 시간 강화에 따라 준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행동의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DRO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 구성상 여기 나와 있는 관심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간 간격 때문이라도 정답은 NCR 비유관 강화가 되고, 이 비유관 강화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는 문제점 하나가 있죠. 어떤 문제점? 네, 또 다른 문제 행동을 우연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정답에 되는 걸 유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잘 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4세 반 통합학급 서교사와 유아특수교사 박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빼고 우리는 3번 문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니은의 활동을 할 때 리을을 위한 교수적 수정은 1. 활동과 2. 교육 자료 측면에서 각각 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활동과 자료는 교수적 수정의 하위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방법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문항 3번 같은 경우는 교수 방법의 하위 유형을 이제 쓰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수 활동과 그리고 교수 자료 그리고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활동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늘 과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어지는 자료를 바꾼다는 거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리을 달리기를 힘들어하는 아람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동과 자료 측면에 쓴다고 하면, 제가 나눠둔 자료에 보시면 활동은 달리기 과제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제시한다. 과제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 측면 같은 경우는 바퀴 달리는 워커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적 수정과 관련해서 활동과 자료 측면을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은 5세 발달지체 윤화의 통합학급 민교사와 유아특수교사 송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것도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육과정인데 빼고 2번과 그리고 3번 문항을 볼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또다시 뭐다? 교수 수정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꾸는 동안 이렇게 추가적인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일단 니은 상황에서 윤화의 기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돼 있죠. 자, 니은이 뭐냐? 맹 선생님께서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기를 지도하시면 저는 윤화뿐만 아니라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다른 유아들도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윤화 같은 경우는 비누로 손 씻는 건 엄청 어려워한다고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누의 거품은 좋아하지만 꽃향기를 싫어하고 소구력 발달이 늦어서 손으로 비누 잡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꽃향기가 나는 비누 사용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얘는 향기도 싫고 그리고 잡는 것도 잘 못하네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뭘 할 수가 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자료 쓰기보다는 교수서 추정의 유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교수 방법을 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예를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꽃향기가 나지 않는 물비누를 사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왜? 이거 물비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짜는 거기 때문에 이 소구력 발달 늦은 유나에게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3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민교사와 손교사가 적용하는 니은과 디귿의 협력교수 유형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니은. 방금 봤던 내용이고요. 이 같은 경우, 자, 민 선생님이 전체어를 대상으로 저는 유나와 몇몇 아들에게 한다. 그리고 디귿, 유나와 몇몇 유아들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계속 어려워하는 경우 이들을 별도로 소집단으로 구성해서 특별한 지원 방법으로 집중지도를 해보는 것.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교수 유형 중에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체 학급 대상으로 한 교사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애들을 지원해주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지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집단으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안교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력교수의 유형 중에서 대안교수와 교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8번. 가는 발달지체 유아 다영이와 엄마의 대화를 전사한 자료이고 나는 김교사가 가를 보고 작성한 알림장이다. 다와 나는 김교사가 언어를 지도하는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언어를 지도하는 장면. 다시. 자, 언어를 지도하는 장면.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 3 전체가 소위 말해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언어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1번 내용은 유아교육 내용에 빼고요. 2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의 기획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림장, 다영이와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하셨네요. 그런데 대부분 어머니의 주도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영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상호작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먼저 질문하기보다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하세요. 충분히 기다려주시면서 다영이가 의사소통을 기획할 때마다 어머니는 적절하게 반응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다영이가 엄마랑 의사소통하고 싶어지기도 되고 자신의 필요한 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아특수 교육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나 내용과 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MT, EMT도 접근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MT, EMT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으로,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환경 조성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내용, 노래 상황에 적용한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우리가 알고 있는 강연삼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아동 주도에 따르게 내용 읽어보시면 이 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주도 또는 시도라고 살펴지고 우리는 이 아동 주도에 따른 설명과 이 내용이 같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주도 또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이 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주도가 좀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 주도가 나와 있어서 좀 그건 그렇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2번이죠. 다에서 다영이가 디귿바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김교사가 니은에서 계획해야 하는 교수적 상황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이 뭐냐면 자, 열어이죠. 자, 열어를 하기 위해서 니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영의 내용 읽어보시면요. 얘 말 다 단어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니은을 해줘야 되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김교사, 다영아, 우리 무슨 놀이를 할까? 찰흙통과 비누방울통을 보여주며 찰흙, 비누방울, 찰흙.
차력이 아니라 비누방울통을 주면 여기 있어 싫어. 차력을 아주 조금만 주면 여기 있어 손을 내밀어 더. 니은 여기 있어. 차력통을 내밀어 열어. 자 그러면 이 열어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뚜껑이 있는 차력통을 주면서 이 열어라는 발을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달을 EMT의 환경조성 전략으로 본 게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뚜껑에 테이프를 붙인 차료통을 제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제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EMT의 도움 요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한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라에서 김 교사가 중재하고자 한 언어의 1. 구문론적 목표 이 리을에 해당하는 의미관계 유형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라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영이 같은 경우는 도장, 김 교사 도장 찍어, 다영이 꽃 찍어, 빠방 찍어, 멍멍이 찍어, 음매 찍어. 자, 그래서 다영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 단어에 뭘 한다고? 의미론적, 그리고 구문론적으로 이걸 확장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장 길이를 좀 더 늘리는 걸 포커스를 둔다고 했을 때 구문론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발화가 길이가 길도록 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리을에 해당하는 의미관계 유형 같은 경우 음매 찍어잖아요. 그래서 음매 찍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교육과정 B 내용의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전체로 넘어가고요. 바로 우리는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는 5세 통합학급 박교사와 유아특수교사 윤교사의 대화 내용이고 다는 토큰 경제를 활용해서 발달지체 유아 건우의 행동을 중지하기 위한 자료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 문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을 보시면 수지가 술래잡기 노래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기획을 고려해서 시간적 측면에서 한 가지 쓰라고 나와 있죠. 실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아 특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으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는 거고요. 일단 기억 내용을 보시면 수지가 또래에 비해 체력이 약해서 달리기를 조금만 하면 금방 힘들어요.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달리기를 하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시간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달리기 후 쉬는 시간을 자주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을 하면 되고 아니면 일정 시간만 달리기를 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쳐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바로 3번 문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항 1. 나와 이 디귿의 어떤 행동 중재 전략인지 각각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나 내용을 보시면 그림으로 나와 있고 근데 대충 보면 여기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약속하는 사람, 건우, 박교사.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행동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양면삼책에 나와 있는 행동계약서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상자 간, 보통은 교사와 학생 간의 유관 형태를 문서로 기록한 것을 행동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특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글자가 그림보다 적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행동계약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물어봤냐? 디귿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자, 디귿 내용을 보시면 건우가 친구를 밀칠 때마다 장난감 스티커 한 개를 선생님에게 떼야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문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미 가지고 있던 강화 인자를 잃게 하는 반응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행동계약과 반응 대가를 물어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아교육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다음은 유아 특수교사의 놀이 기록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서 문항 1번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 우리는 2번 문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을 보면
비읍에서 알 수 있는 선우의 인지적 특성을 쓰라고 하죠. 자, B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선우는 카드에 그려진 꽃에는 관심이 없고 카드 테두리 선에만 반응을 보여요. 이처럼 주요 단서가 되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선우에게는 변별 훈련을 통해서 과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선우가 자폐성 장애잖아요. 이 자폐성 장애의 인지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이 인지 특성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행 기능의 결함, 마음 이해의 결함,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쓸 때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이라고 써주셔야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 변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항을 보시면 니은에서 교사가 선우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1. 시각적 측면과 2. 청각적 측면에서 한 가지씩 쓰라고 나와 있죠. 자, 니은이 어디 있냐? 니은이 여기 있습니다. 자, 활동간 전이 계획이죠. 이 자폐성 장애 중재와 관련된 활동간 전이 계획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 내용을 보시면요. 이 시각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답이 뭐가 되냐면 이 시각적 일정표 또는 시각적 일과표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각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미리 소리를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시각적 측면에서는 시각적 일과표나 시각적 일정표를 통해서 이 미리 활동이 변한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끝나는 시각 전에 종소리 등을 이용해 가지고요. 미리 활동이 끝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뭘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 측면에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도 읽어보시면 유아교육 내용이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은 지금 유아교육 내용이고 이 중에서 문항 2번만 특수교육한 내용이거든요. 자, 6번. 다음은 5세 발달지체 유아 슬비의 통화학급 박교사와 유아특수교사 최고사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2번. 슬비의 특성을 고려해서 디귿 유형을 쓰라고 나와 있죠. 자, 디귿이 뭐냐? 자, 디귿 보면 반응 촉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응 촉구 유형을 써야 되는데 알다시피 반응 촉구는 일반적으로 5가지, 6가지를 얘기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슬비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이런 특성이 있죠. 슬비는 협음과 힘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외를 꼬챙이에 끼울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몸 움직이기 힘든 거니까 어떻게 교사가 같이 몸을 움직여주면 되겠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신체적 촉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신체적 촉진 또는 촉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반응 촉구라고 물어봤으니까 반응 촉구의 유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대부분은 유아교육 내용이고, 문항 2번만 특수교육학 내용이거든요. 자, 7. 다음은 5세 통학학급 발달지체 유아 민지와 또래들의 바깥놀이 중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항 2번. 1. B에서 교사가 적용한 또래 주도 전략 유형을 쓰고 2. 시에서 나타난 자기관리 유형을 쓰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은 또래 주도 전략이고요. 그리고 자기관리 유형입니다. 지금 이 또래 주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당연히 유아교육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요. 요즘 특수교육과 강론석에서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고은 선생님 청각장애 책에서도 이 또래 주도 전략, 그리고 윤전영 선생님 정서행동 책에서도 이 또래 주도 전략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학습을 할 때 매개체 또는 주도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가 있냐면 교사가 있고 또래가 있고 자기가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수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래 주도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 또래 교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경우는 자기 교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B에 나타나는 내용 읽어보시면 제가 보여줄게요. 민지야 여기야 여기에다 놓아. 민지야, 지우가 아이스크림을 어디에 놓고 있어요? 지우가 놓는 곳을 보고 민지도 놓아봐요. 자, 지우가 뭐라고?
또래죠. 그래서 1번 내용은 또래 교사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C에서 나타난 자기관리 유형을 써야 되는데 C 내용을 보시면 잘했어요, 민지야. 잘할 때마다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었죠? 엄지를 축혀 세우며 민지 최고, 민지 잘했어. 자, 스스로 뭘 한다고요? 지금 칭찬하는 거죠. 이 칭찬을 뭐라고 한다? 강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번은 자기 강화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또래 주도 전략, 이거 같은 경우 교실 논술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이 유형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 3번 같은 경우도 유아교육이라서 넘어갈 거고요.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다 유아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 2021학년도에 유아특수교육 기출문제를 살펴봤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카테고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늘 하는 말이 있죠. 오늘도 재미없는 수업 들어서 감사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